안녕하세요. 시원아범입니다. 시원맘. 제가 겪은 출산의 모든 과정 그리고 유도분만, 제왕절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이는 유도분만을 하게 된 이유가 머리가 컸어요. 마지막 점검 봤을 때가 36주였나? 37주였는데 맞아. 9.98까지 머리 크기가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10cm다. 뭐 병원에서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유도분만을 권하셨습니다. 추천했죠. 첫날에는 무통관 삽입을 했고 그리고 항공모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질정제였던 것 같아요. 맞아. 3대 굴욕 중에 하나인 내진을 했고요. 3대 굴욕, 내진, 반장, 제목 3개인데 저는 3개 다 했습니다. 근데 별로 굴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첫날은 그 주사만 맞고 진통이 오는지 안 오는지 먹고 싶은 거를 이제 신랑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어서 최후의 만찬을 즐겼습니다. 밤부터는 이제 금식을 하고 새벽 6시쯤 돼서는 관장을 하면서 촉진제를 맞기 시작했어요. 애기가 빨리 내려오라고 촉진제를 계속해서 맞았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내진. 내진은 설명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손을 넣어요. 손을 넣어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아기가 얼마나 내려왔는지 그리고 자궁문이 얼마나 열렸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건데 사람마다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안 아프다는 사람도 있어요. 새벽 6시 때부터 촉진제를 맞기 시작해서 그때 오전 중에 간호사 선생님이 내진을 하다가 양수를 터뜨렸어요. 그때부터 진심병이 시작돼요. 너무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몇 분 간격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진통이 왔는데 나중에는 침대에서 이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진통이 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무통주사를 놔달라고 했는데 아직 40%도 안 열렸다고 무통주사를 안 맞고 계속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출산 준비를 해야 된다면서 가족분만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 또 이제 불러서 같이 가족분만 좀 들어갔어요. 이제 무통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희망, 기대에 딱 누워서 이제 무통주사를 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반을 나눠서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똑같이 아픈 거예요. 한쪽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니 간호사 선생님 그럼 이쪽으로 누우래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누우면 무통주사가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또 있었는데 똑같이 여기는 안 아픈데 여기는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기는 내려와 있는데 자궁문이 너무 지르게 나면서 간호사 선생님이 자궁 마사지를 한다고 내진처럼 이렇게 손을 넣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진통이 올 때 해야 된다면서 진통이 올 때 막 잊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치겠어. 그러고 오빠도 옆에서 뭐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근데도 자궁문은 60%에서 더 이상 안 열렸고 시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여서 남편의 권유로 제왕절개를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궁이 수축되는 수치를 볼 수 있거든요. 그 수치가 100이 최고면 90 갔다가 80 갔다가 다시 0 됐다가 그걸 반복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10인데도 아파하고 50인데 괜찮아 하고 거의 왔다 갔다 했는데 심리적으로라도 괜찮으라고 저는 뻥을 좀 쳤거든요. 80, 90 갔는데 30이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하고 10인데 되게 아파할 때는 뭐지 꿰는인가 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수축 정도 수축 정도가 그렇다고 꼭 더 아프고 덜 아프고가 아니고 그건 그냥 수축이 되는 정도지 아프고 말고는 산모가 겪는 그거 그대로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을 거야. 진짜 너무 열받아. 그래서 제왕절개 갑자기 급하게 들어갔는데 맞아. 엄청 빠르게 수술 준비가 맞아. 제가 그때 시험맘이 너무 아파하고 아무리 봐도 막 내진하는 간호사가 산모 탓을 막 하는 거예요. 아, 뭐 질이 질겨가지고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파하는 것도 안쓰러운데 그런 것까지 듣게 하면서 분만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자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막 5분도 안 걸려서 수술 준비해가지고 진짜 5분 만에 진짜 시험이 바로 하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왕절개 이제 들어가면은 물어봐요. 마취를 어떻게 할 건지 여기 하반신만 할 하반신만 건지 마취를 해서 아기를 보고 잘 건지 아니면 아예 전신 마취를 할 건지 물어본 저는 시온이 얼굴을 태어나자마자 보고 싶어가지고 역시 엄마만 반만 했어요. 근데 보통 주사는 이렇게 반만 마취는 이렇게 반만 오늘 반반 치킨 먹을까? 누워서 이제 마취를 하고 저는 못 느꼈는데 배를 이렇게 꽂았나 봐요. 마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시작하기 직전에
헤드셋을 이렇게 끼워줘요. 음악이 나오는데 의료진들 뭐 소리 다 들리긴 해요. 근데 약간의 좀 안정감을 위해서 했겠죠. 그래서 이걸 딱 끼고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수술 준비 다 됐습니다 하고 의사 선생님이 딱 들어오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예쁜 아기 곧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고생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고 수술이 시작이 되는데, 위에를 쳐다봤는데 조명이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이게 보는데 이 천막이 딱 쳐져 있거든요. 여기 밑에는, 배 밑에는 천막이 쳐져 있는데 그 천막 넘어서가 이렇게 비쳐서 보이는 거야.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예 딴 데를 봤어. 잘했네. 응, 그걸 보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내 배 째는 거 어떻게 모르겠냐고. 배를 막 쨌나 봐요. 저는 이렇게 배를 째가지고 깨끗을 쏙 꺼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시원이를 꺼내는데 이렇게 흔들 이렇게 최소한 잘라서 이렇게 비집고 이렇게 꺼내나 봐요. 그래서 제 몸이 이렇게 흔들려요. 그 다음에 흔들려서 쏙 나오면 이제 갑자기 시원이가 에헤 하고 울죠. 울면서 간호사 선생님이 4시 44분 아직 괜찮습니다 하고 시원이 옆에서 후처치를 착착착 해요. 그걸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시원이 이렇게 뭐 막도 이렇게 제거를 하고 어느 정도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감싸가지고 제 옆에 이렇게 보여주고, 시원이는 이제 아빠 보러 갔고 저는 이제 잠이 들고 이제 마지막 후처치를 한 것 같아요. 처음 시원이 만났을 때 어땠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솔직히 감동은 모르겠고 생각보다 크구나 이것도 느꼈고 그냥 얘구나, 그게 끝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출산 과정. 그렇게 제왕절개는 끝이 났고 눈을 떠보니까 그냥 입원실이었어요. 아 맞나요? 시온맘이 수술 끝나고 시원이를 밖에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잘 기억을 못해요. 수술 맞지야 맞네. 이런 것 때문에 맞네.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것이 축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온이를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는 주말 부부여서 매일매일 시온이한테 태담 이런 거 잘 못 해줬어요. 시원이가 야렸어. 근데 그게 참 미안했는데, 시온이를 처음 만나서 안았는데 엄청 막 울었는데 시온아 하고 불러줬거든요. 그랬더니 시온이가 거짓말같이 울음을 그치고 편안하게 안겨있는 거예요. 저 정말 그게 너무 감동스러웠고 제일 그게 감격되는 순간이었어요. 3명이 원래 까꿍이었는데 일찍 이름을 지어서 이름으로 불러줬거든요. 그 이유가 까꿍이로 불리다가 또 시온이로 불리면 그래서 들었던 그 기억들이 날아가 버리는 게 아까워서 이름을 불러줬는데, 그때 이렇게 시온아 하고 해주니까 기억해주고 지금도 시온아라는 이름에 되게 반응을 잘 해주거든요. 그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제왕절개 하고 난 뒤에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면 이제 고통이 시작이 돼요. 아무래도 생사를 뗐기 때문에 엄청 아프더라고요. 무통주사를 놔주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은 배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서 눕지도 못하고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혼자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거의 못 움직였고 이튿날부터는 조금씩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어나는데 진짜 거의 30-40분?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 남편 잡고 복도를 돌아다니는 연습을 했었어요. 잘 때도 너무 힘들었던 거. 똑바로 자서 똑바로 일어나. 자다가 또 옆으로 돌리는 자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유도분만에 추천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유도분만을 추천을 할 때 제왕절개를 할까 이런 고민도 한 번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욕심들 있잖아요. 자연분만을 해서 우리 아이한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다 이런 욕심 때문에 유도분만을 선택하는데, 결국은 뭐 제왕절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자연분만도 아닌 거고, 그렇다면 아예 그냥 바로 깔끔하게 제왕절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도분만을 추천하는 사람들은 막달 검사를 하게 되면 또 내진을 하게 되고 여러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기가 어느 정도 내려와 있고 그리고 자궁문이 어느 정도 열렸다 그러면 유도분만을 좀 추천해요. 하지만 저처럼 아기가 완전 위에 있고 자궁문이 완전 닫혀 있었어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유도분만은 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출산 후기와 유도분만, 제왕절개 후기는 여기까지. 근데 내진에 대한 고통 이런 거 충분하게 다 얘기한 거 같나? 내진 생각하기도 싫답니다. 그만큼 아픈 거니까. 그냥
너무 아팠고 갑자기 또 이야기하니까 왜 신기하게. 울컥하지? 근데 신기하게 좀 까먹었어요. 인간이 너무 큰 고통이 있으면 일부러 까먹는다는데 좀 까먹은 것 같아. 그지? 네. 그런 걸로 치자. 그럼. 아무튼 출산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출산하시고 뭐 저희처럼 이렇게 모든 걸 다 겪으셨다 하더라도 또 아기들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산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면 안녕. 안녕.